요즘 마트 안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웬만한 건 다 쿠팡을 통해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예외입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물론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갈 거면 코스트코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스트코 애정은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코스트코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걸까요? 머니스토리의 김밥입니다. 자, 지금의 코스트코는 미국의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프라이스 클로버가 코스트코가 합병해서 탄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이 마트를 출시하던 93년에 신세계에서 프라이스 클럽도 93년에 매장을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양평점이에요. 지금의 코스트코 양평점이죠. 근데 이후에 나중에 코스트코가 프라이스 클럽과 합병하게 되니까 지금의 코스트코로 완전히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물론 한국에 있던 프라이스 클럽은 신세계에서 외환위기 때 비싼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스트코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되고 있는 거죠. 마트를 안 가는 분들 정말 많은데 코스트코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 많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건 코스트코 일단 놀란 건 첫 번째, 유료 회원제다. 회원을 가입해야 돼? 연회비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나갑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연회비가 3만 얼마였거든요. 꽤 비쌌죠. 게다가 뭐 제휴된 카드만 됐었어요. 제가 갔을 땐 삼성카드였고 지금은 현대카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다 현금으로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휴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ATM기에 가지고 돈 뽑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가요. 정말 인상 깊게 본 거는 코스트코는 기본적으로 완전 묶음형, 초대형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말 대가족 규모의 걸맞는 쇼핑 공간이에요. 가족 수가 적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코스트코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엄청 좋아하긴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상품 조달한 거 보면 식기류 같은 것들은 이케아에서 많이 조달하고 그 다음에 빵 뭐 이런 것들 소모품들은 코스트코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는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한때는 뭐랄까요? 부유층들이 많이 가는 부유층만의 마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코스트코는 아무래도 미국 식품들이 되게 많고 미국 상품들도 되게 많고 심지어는 푸드코트에 파는 음식들마저도 미국식 음식들입니다. 미국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제 열 손가락 하는 매장에 우리나라 매장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양재점은 당연하고 코스트코 첫 매장이랄 수 있는 양평점도 등장한 초창기 때는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 매출 순위로 5손가락 안에 드는 매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점도 개장하고 났을 때는 전 세계에서 물론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은 전 세계 매장 매출 1위로 오르기도 했었고요. 정말 들어서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것도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정말 많이 사요. 그 정도로 뭐 코스트코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코스트코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난다. 저 같아도 전 세계 매출을 리딩하는 국가가 한국에 딱 찍고 거기가 안정적으로 계속 찍어준다면 눈물이 나죠. 자,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텐데 심지어는 회원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왜 그러냐를 생각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미국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2000년대 이후의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보면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한 현상이 있어요. 웬만하면 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들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걸 팔고 있는 코스트코, 특히나 커클랜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특히나 고기 같은 것들 사러 갈 때는 코스트코가 가장 훌륭한 선택지거든요. 고기의 질도 질이지만은 가격도 엄청 싸요. 100g당 가격으로 하면 이보다 더 쌀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걸 키로 단위로 사야 되는 게 문제긴 한데 예전에 제가 코스트코에 소고기를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구경만 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갔는데 소고기 품질이 너무 좋은 거야. 100g당 가격도 너무 싸요. 와, 이거는 진짜 안 살 수가 없다. 근데 키로 단위로 팔거든요. 보통 혼자서 소고기를 먹어봤자 300g, 400g 먹으면 정말 많이 먹은 겁니다. 그 이상 먹으면 질려요. 질려서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2kg, 3kg 이런 단위로 파니까 그걸 산 다음에 저 소분을 냈어요. 한 300g 정도로 잘라가지고 다 산 다음에 당장 3일 내로 먹을 건 냉장실에 넣고 나머지 다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제가 차도 없이 그냥 80m짜리 백팩 메고 이렇게 사러 갔을 때였어요. 그걸 가득 지고 오면은 한 번에 가면은 10만 원씩 쓰고 온 거죠. 물론 거기서 한 번 사면 정말 오래 쓰긴 합니다. 대용량이니까 싸긴 한데 그런 걸 사다 보면은 한 번에 살 때 굉장히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직장인 초년차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10몇만 원씩 이제 쇼핑을 하고 오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입구부터 그래요. 입구에는 막 이제 미끼 상품이 될 만한 계절성 상품들, 되게 독특한 상품들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바로 식품 코너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저는 식품 코너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저런 상품들이 게다가 가격도 싸. 물론 많이 팔긴 하지만 그램당 가격으로 보면 괜찮아. 그러니까 사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케아하고는 좀 전략이 달라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개별 단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이것저것 담다 보니까 10만 원이 넘는다 라는 거라면은 코스트코의 전략은 사실 개별 단가로 보면 비쌉니다. 근데 그램당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바짝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품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코클랜드 시그니처 제품들도 그렇고 신선식품들, 고기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요. 품질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먹는 거 좋아하고, 지금은 바빠서 잘 못하지만 예전엔 요리도 정말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돌아버린 거죠. 게다가 국내 없는 상품들,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 지금처럼 이커머스가 발달되기 전에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너무 사고 싶다. 그거 보는 것 자체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뿅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저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트코에는 와인이나 술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찾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혹시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와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코스트코의 이제 식품 코너 말고 공산품 코너에도 가끔씩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하고 끼워 넣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을 둘러보게 만들어요. 둘러보게 만들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이 될 만한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이 있는 걸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면 그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둘러보다 보면은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꼭 하나 이상씩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게 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인 가구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샀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엔 소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아예 단체로 공동구매를 여러 명이서 해가지고 공동구매 나누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나눌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굉장히 더 강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코클랜드 시그니처. 코스트코의 대표적인 PB 상품이죠.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양도 많아요. 가성비 너무 좋아요. 이걸 사려면은 코스트코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건 대안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고, 이건 신뢰하고 믿고 살 수 있을 만한 상품이거든요.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합산해 보면은 한 번 갔을 때 지출하게 되는 금액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은 장기간 두고 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안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를 자영업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사실상 코스트코의 주 구매자 중 하나가 자영업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품질도 좋고, 그리고 자영업자는 그 많은 양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들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코스트코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언제나 코스트코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익률을 최대한 낮춰서 일정 이익률 이상 벌지 않는다.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상품당 마진율을 14% 이하로 맞춘다는 게 그걸 철학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원제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연에 일정 이상 돈을 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수익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걸로 어지간한 고정 비용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품 가격을 이제 낮게 잡아서 마진을 적게 잡아도 그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코스트코 매장을 충분히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SKU라죠. 다루는 품목들이 굉장히 적어요. 코스트코는 뭐 알려진 대로 대략 한 3,4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월마트가 거의 5만 개 정도 되고, 일반적인 대형 슈퍼마켓도 3만 종류 이상 되고, 이커머스는 이게 거의 뭐 무한으로 나가죠.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잡은 건데, 적게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일단 첫 번째로 그만큼 적은 품목을 대량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구매력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용 절감하니까 그만큼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더 싸게 파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게다가 품질도 괜찮은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니까 연회비로도 충분히 고정비를 뺄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더 상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고요. 모든 게 비용 절감으로 구조가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거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팔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단 농산물이나 이제 축산물 같은 것도 계약 재배, 계약 납품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여기서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품질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을 못 하는 거죠. 코스트코는 뭐 이런 식이에요. 검증된 업체에다 가지고 우리 쪽에 주문할 테니까 대량으로 무조건 우리 구매 단위는 다른 곳과 비할 수 없는 수준의 단위로 주문할 테니까 우리 쪽을 우선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뭐 제조사 쪽에서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다이소도 어떻게 보면은 구매량을 굉장히 많이
많이 늘려서 이 가격대로 맞춰달라고 커스텀을 할 수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은 대량 주문을 통해서 납품업체들에게 이 정도의 퀄리티, 요구하는 수준을 맞춰줄 것을 커스텀으로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게다가 PB 상품 자체는 뭐 브랜드 상품, 이걸 보통 이제 MB 상품이랍니다. 내셔널 브랜드 상품이라는데 브랜드 상품보다 가격을 훨씬 더 낮게 책정할 수 있고, 왜냐면 광고나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오면 코스트코 더 있다. 코스트코 오면 이게 더 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믿을 수 있는 브랜드다. 따로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격을 낮게 팔면서도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팔아도 매출이 나오고 이익이 남는 겁니다. 코스트코와 비슷한 방식으로 SKU 숫자 자체를 줄이고 싸게 파는 곳들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유명 할인마트인 알디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 비슷하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시도는 하고 있죠. 근데 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운영 방식 자체가 코스트코와 다른 곳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코스트코 자체는 모든 상품들이 대용량으로 판매합니다. 묶음 단위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물론 이제 개별 단가나 무게당 단가로 치면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지만 많이 팔므로써 이걸 커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알디 같은 곳들은 그렇게 대용량 아닙니다. 소용량이에요. 다 중소용량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살 거 아니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하고 정말 많이 살 것이다. 그러면 가족 중에서 4인 가족 이상들은 코스트코로 몰린 거예요. 시장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거죠. 다른 것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문화가 맞아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한 이유가요. 이런 창고형 매장들이 옛날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이마트만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창고형 마트를 원래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제공되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이마트 같은 건 어느 정도 카테고리별로 잘 분류를 하고 그걸 또 깔끔하게 진열을 해놓잖아요. 매번 다 진열을 하고 채워두고 하는 건데, 코스트코는 그냥 박스 단위로 창고형으로 막 세워둡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마트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창고형을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었고요. 그럼 왜 코스트코는 통했냐? 뭐 똑같이 창고형 하는 이케아는 통했냐?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들,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상품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갔던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스트코가 브랜드 파워도 있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미국적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커클랜드 시그니처가 있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갈 수 있던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렇지 초창기에 등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충격이었어요. 여기 창고에서 무슨 쇼핑을 하라고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지금이야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만큼 코스트코가 가성비, 가격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품질적인 측면,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 세 가지를 모두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걸 충분히 감내하고도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대형마트가 대중화되고, 이제 대중화되다 못해 쇠락기에 접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새로운 문화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문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코스트코를 넘어설 수 있는 마트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어렵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 그 정도 되는 오프라인 마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참 후발주자예요. 이미 온라인으로 많은 비중이 옮겨간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그 정도 하려면은 코스트코 흉내라도 내면 굉장히 구매 단위가 커야 돼요. 그 비슷하게 흉내로 드는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잖아요. 그럼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가면은 뭔가 좀 색다른 게 있냐? 사실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장점은 연회비가 없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상품 구색이나 그런 거에서 색다른 걸 추구하면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코스트코를 가기엔 너무 멀고 연회비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코스트코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서는 건 고사하고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코스트코가 가진 경쟁력이 어마하고,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은 시간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30년입니다. 30년. 이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못 따라잡지. 그러나 글로벌 단위로 보면 경쟁자들이 있죠. 그 경쟁자들이 한국에 진출한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오프라인 커머스는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알디가 진출할지 모르겠지만은 알디가 진출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다면, 알디처럼 코스트코가 대용량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단위 상품이 많은 걸 지향한다면, 그보다 더 적은 수를 지향한다면 좀 차별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또 달리 생각한다면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르긴 한데, 그냥 오프라인 커머스라는 측면적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다이소가
또 색다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다이소는 품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소는 그 판매 시스템의 특성상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으로 가격 한도를 정해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규모 부분에서 그것도 가격이 아주 낮은 분야에서는 다이소와 뭐 색다른 경쟁자로서 경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퀄리티를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그 가격적인 한계 때문에 코스트코를 넘어서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르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이유와 코스트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